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방촌에서 글 쓰고 그리고 방송 만들고 있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 주에 어쩌다 보니까 너무 뭐가 막 갑자기 많은 거예요. 바쁘고 그 전전주나 전전전주보다 갑자기 막 업무 루틴이 되게 바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뭐 꼭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좀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그때 언제였죠? 가정의 달 특집으로 람 기자님네 옥상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우리 신디님, 따님, 의령씨가 오늘이 생일이에요. 생일이어서 친구들끼리 되게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해가지고 뭐 소소하지만 그래서 친구 집에서 그거를 같이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평일 중이다 보니까 저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다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놀지는 못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파티를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요즘 또 나와서 뭔가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러고 다시 들어와서 일을 또 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거나 하려고 했었다가 그냥 한 번씩은 이렇게 퐁당퐁당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때마침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잠도 안 오겠다.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맥주 한 캔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가 저희 언니가 ASMR을 하려고 샀던 마이크래요. 언니가 ASMR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본인이 이제 잘 때 그냥 백색 소음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했던 것 같은데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은 마이크 자기가 갖고 있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언니한테 항상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저희 언니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이크를 잘 쓰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채널 예스에 글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혼 라이프 그리고 독립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어떤 때는 뭐 비중이 비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 테고 어떨 때는 독립출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실은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첫 회를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광민지의 혼자 쓰는 여러분 새벽입니다. 정신이 없네요. 오늘 광민지의 혼자 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제 본명을 비욘세에서 얘기하는 이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막 익명으로 활동하는 막 연예인 이런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광민지의 혼자 쓰는 삶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첫 회가 올라갔고 일러스트레이터 은경님께서 같이 그 글에 맞는 어떤 뭐랄까 일러스트를 작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영광되게도 제 글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도 같이 함께하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김에 글 쓰는 거 그리고 뭐 책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새벽 4시에 녹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비욘세가 원래 좀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톤이 왔다 갔다인 방송인데, 저번 주에 또 이제 캥 작가님과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앞으로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캥 작가님이랑 되게 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작가님들 중 한 분인, 작가 선배님 전화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또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스트리밍처럼 다음 회로 넘기고 하게 해놓은 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방송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같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 쇼로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오늘은 글 쓰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 쓰는 일을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방송작가로 10년 차 정도가 됐고, 그리고 방송작가가 된 거랑 되게 비슷하게 첫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책은 독립출판물이 2권, 그리고 기성출판물 공저서가 2권, 그리고 기성출판물 중에서 공저서가 아닌 단독으로 쓴 게 2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돼 있는 책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래저래 하면 총 7권, 그리고 혼자 쓴 단독저서로 하면은 5권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 책을 몇 개 냈는지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인지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거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이야기를 내놨을 때 그거를 누군가는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테크닉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좀 꿈꾸시는 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질문 같은 거를 평소에 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 쓰는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호기심에 한번 어떤 거를 물어보실까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먼저 고니크 씨. 저희 이런 질문 받고 이런 걸 하면은 제 지인들이 엄청 올려요. 근데 제 지인들의 되게 따뜻하면서도 정중한 면은 여기서 언니 나 이거 알려줘 막 이런 식으로 안 쓰고, 항상 되게 형식을 맞춰가지고 모르는 사람처럼 보내줘요. 자기 아이디가 달려있는데. 그래서 고니크 씨, 제가 엄청 아끼는 후배인데, 써야 하는데 의자에 앉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냥 써라 말고 글쓰기 루틴, 습관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써야 되는 게 일 때문에 며칠까지 뭘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글을 내가 사이드 잡으로 나만의 글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갈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엉덩이로 글을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앉아가지고 글을 쓴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도 되게 많이 하고, 예전에 누구였지?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빅픽처 뭐 이런 거 했었던 그 소설 작가님 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그 인터뷰 하시는 기자님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다. 어떤 소감이 어떠시냐 그렇게 얘기를 셀럽을 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작가님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나는 무조건 하루에 일정 시간을 두고 아무리 쓸 게 없어도 일단 앉아서 글을 쓴다. 당신이랑 이 인터뷰를 한 이후에도 나는 호텔방에 들어가서 오늘 분량의 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엉덩이를 붙이고 글을 쓴다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글 쓰는 기법이라는 게 이게 맞다 이런 정답이 있어서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MBTI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다고 글이 나오는 타입의 사람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글이나 어떤 문장을 떠올릴 때도 앉아서 쓸 때는 내가 이미 쓰고 싶은 문장들이 몇 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문장을 40개를 쓴다고 했을 때 뼈대가 될 만한 문장이 그래도 한 7, 8개 정도가 있을 때 앉아서 시작을 하는 거지, 앉아서 오늘은 뭘 쓸까부터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구상하는 방식 자체가 저랑 만약에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시다면 저처럼 멀티태스킹을 좀 좋아하고 한 가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대본을 잘 쓰고 싶으면 다른 사이드로 글을 쓰는 게 성격에 더 맞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시너지에 맞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오늘 뭘 쓸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글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쓰기로 생각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이미지를 좀 떠올리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문장이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반드시 글로 남기고 싶은 문장들을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내는 버릇을 들이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앞에 처음부터 쭉쭉쭉 써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중간에 들어갈 문장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뼈대를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당장 써라. 이렇게 많이들 하는 조언이 나한테는 안 맞는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단독주의적으로 얘기하면 못 고칩니다. 그런 건 못 고쳐요. 저처럼 기본적으로 별로 그렇게까지 막 부지런하지 않고 본인의 자제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엄청 산만한 성격인데다가 미룰 수 있는 데까지 엄청 미루는 타입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생업을 제외하면 남은 모든 걸 다 미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글 쓰는 거는 누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사이드로 글을 써보고 싶은 거잖아요. 취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게 잘 안 돼요.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이론으로는 너무 쉽죠? 뭐 이만큼을 먹고 이만큼 운동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 일이지만 아무도 그걸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글을 쓰려고 앉아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비욘세 오프닝이랑 클로징에 쓰이는 그 비트를 만들어주신 스페인 책방 그런 어떤 독립서점에서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가님 오늘 마감입니다만이었나? 하여튼 그런 모임이 스페인 책방에 있는데 매주 어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이번 주분의 글을 써서 그거를 모임장한테 보내요. 모임장이 이제 다미안 님이었는데 일요일에 보내면 이미 일요일에 보내기 전에 금요일쯤에 미친 듯이 우리를 숨통을 조여드는 연락이 와요. 뭐 일요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글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글 제출하는 전날이기도 하죠. 막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이거 빨리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써요. 일요일 날 써서 그거를 이제 보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책방에서 만나가지고 서로의 글을 옆 사람이 읽어줘요. 그러면서 어떤 합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써온 우리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다음 주를 기약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 강제성이 있다는 게 진짜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일단은 있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가져온 모임도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코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방송작가 선배님도 본인이 코칭을 한번 선배한테 받아봤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글을 쓰고 싶다. 나는 목표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잘 안 돼. 나는 이게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단톡방 같은 걸 만나서 그걸 서로 이렇게 단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했었던 거는 그 한지영 님이라고 이런 코칭이랑 이런 걸 전공하셨던 분이 하셨던 모임에 잠깐 이제 온라인으로만 들어가 있었는데 오전 12시 전에 글을 오늘 얼마를 쓰겠다, 몇 시에 쓰겠습니다. 이거를 공약을 올려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회의가 6시까지 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코치가 그걸 막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오늘분의 글을 썼는지를 단톡방에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이런 고니크님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너무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잘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남들한테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교육 받아서 지금까지 막 서로가 서로를 미친 듯이 쪼는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자율적으로 남이 당장에 돈을 주지 않는 일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부지런히 매주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싶고, 강제적인 모임을 그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만들거나 그렇게 해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루틴이 잡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무슨 요일에 이걸 쓰는 게 이제는 그런 모임에 도움이 없더라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 한번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일과 중에는 맨날 각자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쉬는 날 글을 써보자 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 막상 쉬는 날 글 쓰는 게 왜 어렵냐. 어떤 사람은 주중이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일을 쭉 하고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는데 그걸 또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뭐를 쓰는 게 너무 서러운 거지.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드니까 이걸 되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친구들끼리 이럴 거면 뭔가 뭐라도 하고 싶은, 혹은 심지어 본업에서 이번 주 쉬는 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다 같이 모여서 한 3시에서 6시 정도 빡세게 자기가 써야 되는 거, 그림이면 그림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멤버 느낌으로 요 멤버 그대로 해가지고 술을 먹자. 그럼 우리는 뭔가 일도 하고 주말에 나름대로 파티도 하고 이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가능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잘 애용하고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원하신다면 이런 좀 툴이나 모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밍님이 제 글 써본 거 제가 읽으면 허접한데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었을 때 허접한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요. 숨 쉬는 것 같은 거고요. 연습을 해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썼던 글을 읽어봤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읽어봤는데 전혀 허접한 게 없어. 이거는 너무 이거는 정말 세기의 문장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게 더 문제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라는 건 계속 순환하는 거고 새로운 말도 나타나고, 심지어 저도 예전에 내가 썼던 말이 지금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다시 잘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흠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쓴 글이 내가 읽었을 때 허접한 거는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은 강박이 본인한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쓴 글이 허접하다는 게 글의 어떤 좋음과 나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육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전에 되게 감명받았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너무 글을 잘 쓴다. 이 정도는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내가 어떤 글을 썼어. 그러면 이 사람과 결이 되게 달라서 거기서 느끼는 이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톤이 달라서. 근데 내가 너무 이 사람 같은 글을 쓰고 싶었던 욕망이 있다면 그걸 허접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읽은 글이 허접한 것은 멋진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쓴 글을 좀 많이 소문내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누군가 이거를 좋아하는 좀 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 극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글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글을 허접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은 글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말장난도 그릴까요? 라고 하시는데 말장난은 무조건 당연히 너무너무 그리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서 한 장 속으로 난 슬플 땐 봉춤을 춰. 그리고 여러분 듣고 계시는 팟캐스트 비욘세 이런 게 그냥 패러디잖아요. 진짜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 말장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말장난 그냥 되게 재미있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엄청 대단한 문장을 만들어냈을 때도 그렇고 누가 이 문장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되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어를 쓰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와, 나 이런 문장의 조합 너무 신선해, 새로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문학은 말장난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요. 일단은 저도 예능에 대한 좀 존경심이 있어요. 어떤 유익거리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가볍다고 하겠지만 이걸 듣고 이거 되게 웃긴다 하면서 깔깔대고 그냥 다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마음에 남는 말 같은 것들은 다 말장난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그랬지? 뭐 솔직한 너의 의견? 고마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막상 내가 막 솔직한답시고 어떤 이야기를 막 시작할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좀 자주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장난이 주는 교훈도 분명히 있고 말장난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장난 자체가 어떤 언어 감각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쭉쭉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마음속의 감상을 글로 쓰고 싶은데 속에서 맴돌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라고 써니데이님이 주셨는데 일단은 글로 쓰고 싶은 감상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뭐 기쁨에 대한 말인지 내가 어떤 매체에서 뭐 영화를 보고 난 감상을 말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속에서 맴돌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라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텍스트로 이렇게 픽업하는 게 어려울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호프하우스 맥주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맛있어. 근데 맛있다는 거 말고 다른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맛있는지 혹은 왜 맛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막 이야기할 방법이 없다.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고 옛날에 그 지역방송 광고에 뭐 보청기였나요? 거기 나왔던 것처럼 좀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영업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프하우스를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맥주를. 근데 누가 이거를 보고 야,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왜 그걸 먹어? 뭐 다른 맥주들도 많은데 그냥 일반 국산 맥주도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걸 되게 구체화하게 돼요. 사람이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겠죠. 일단은 라거니까 되게 가볍고 근데 갖고 있는 풍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둥글레차 라든가 보리차나 이런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할 만한 끓인 물 같은 거에 차 티백 넣은 것 같은 구수한 향이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청량감이 있고 차갑고 라거니까 목 넘김이 엄청 콸콸콸 넘어가고 그리고 이건 약간 넘길 때마다 코로 넘어오는 느낌 같은 게 약간 보리향 같은 게 싹 올라오는 게 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갑자기 제가 맥주 먹다가 얘기해서 표현이 되게 허접해가지고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걸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공격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좋아? 이게 그렇게 좋을 일이야? 이런 걸 물어보면서 내가 덕질하는 대상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영업할 때의 기분으로 하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감정을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왜 슬퍼? 왜 슬플 일이야?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떻게 슬픈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여행 콘텐츠 만드는 데에서 이제 자문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작가로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행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이 맨날 너무 많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맛 표현을 하는 것도 막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걸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토마토 라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토마토 라면은 홍콩인가 거기서 먹었는데, 이거를 자막으로 어떤 맛이었는지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맛있었는데, 맛있었던 거 빼고 할 말이 없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써줄 순 없잖아요. 저의 능력치도 아니고, 안 먹어본 거를 뭐 어떤 구글에서 찾거나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 쓰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근데, 토마토가 라면에 들어가는 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거부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약간 이렇게 긁듯이. 그랬더니, 아니요, 작가님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약간 육수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근데 그게 따뜻한 육수에 토마토가 들어가는 게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니 뭐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것도 되게 맛있게 잘 먹지 않냐? 거기서 올라오는 토마토를 익혔을 때만 나오는 풍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기 육수랑 되게 어우러져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안 같은 맛인데 먹어봤을 때는 진짜 해장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고깃국 맛이 같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업하는 마음으로 쓰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노마다라님이 주제를 잡기가 어려워요. 글쓰기 공식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제를 잡는 거는요, 주제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내가 이걸 쓰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있다기보다는 글을 어떻게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내 첫 글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할 말이 많은 소재를 쓰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난 슬플 때 봉춤을 춰가 폴댄스 에세이인데 이거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너무 영업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폴댄스 야 얘들아 진짜 대박이다.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이게 한 6분 7분만 넘어가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친구들한테 또 매매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 글로 써볼까라고 해가지고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님도 요즘에 내가 너무 꽂혀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제 고르는 거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글이라는 게 너무 좀, 뭐랄까, 과대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환상도 너무 많고,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권위를 좀 부여하는 것 같고, 그냥 글은 누구나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좋아해주는 독자님들을 만나면은 그 글이 많이 읽히고 이러는 건데 항상 잘 쓴 글은 그냥 자기의 일상을 덤덤하게 얘기하는 글인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단한 걸 써야 한다는 거, 뭐 오늘 내가 막 어디 막 나가가지고 무슨 격투를 하고 어디서 금메달을 땄는데 뭐 여기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만점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교훈을 느꼈다. 그런 거 있죠.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 특유의 글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마지막에 뭔가 교훈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사소한 이야기를 쓴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주변의 것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자기 얘기나 하고 있는 모르는 사람 얘기를 지금 30분씩이나 지금 자애롭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소한 이야기를 좋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이 가진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생판 모르는 남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물을 성과처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글을 굳이 안 쓰더라도 맨날 떠들고 있는 것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해보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에 대한 좀 질문들을 몇 개를 받아봤고요. 최근에 좀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는 독립출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뭐 혼자 쓰는 삶 비혼과 독립출판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혼과 독립출판 첫 회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회 테마가 모두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필요는 없으니까 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어떤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비혼이 더 사랑을 지키는 방법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결혼이 사랑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립출판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내가 이 글을 꼭 쓰고 싶어. 근데 나는 굳이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개입하고 어떤 제도가 들어가고 뭐 마케팅 툴이 들어가고 이런 게 나한테는 좀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독립출판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누군가 읽어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독립출판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본격적으로 하실 거면 근처에 있는 동네서점 같은 데 있는 워크숍을 다녀보시는 게 일단 좋을 텐데, 가시기 전에 뭐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 그리고 교정교열, 뭐 인터뷰란다. 인쇄소에서 어떤 종이를 쓸 건지 이야기하고, 뭐 얼마나 견적을 낼 건지 해서 인쇄 감리도 직접 하고, 진짜 모든 거를 다 스스로 하는 게 독립출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외주 주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교정교열 같은 경우에는 전문 그런 교정교열을 하시는 다미안님이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건 제가 페이를 드리고 교정교열은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독립출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 정해져서 그거대로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난 슬플 때 봉춤을 쳐가 딱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거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이후부터 원하는 표지, 그리고 폰트, 색깔 이런 게 정해져가지고 그걸 좀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를 뒤지면서 인디자인이라는 그 책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표지에서 합성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를 직접 자기 손으로 배우게 돼가지고, 그게 되게 좀 아장아장 또 즐거운 경험이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내 책을 만들어서 독립서점에다가 이제 입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메일을 보내면 이게 엄청 설레는 게, 자기 취향에 맞는 책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소개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보람도 있고 해서 독립출판을 엄청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출판사에 주기가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출판사에 드리면 당연히 프로들 세계인데 이게 조금이라도 더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출판사분들이. 그거에 맞춘 편집, 디자인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게 많이 안 팔리더라도 이런 모양의 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독립출판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슬플 땐 봉춤을 쳐가 딱 그런 케이스였고요. 실제로 출간 제의도 있고 했지만 나는 이거를 원하는 스타일로 딱 요렇게만 만들고 싶어요 해가지고 나왔던 게 그 책이라, 물론 만약에 이거를 출판사에서 맡아서 만들었으면 훨씬 잘 만들었겠죠. 정말 훨씬 잘 만들었을 거예요. 잘 만들었을 거고 더 많이 팔렸을 거고, 그게 너무 명백하고. 그런데 그 비혼이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것들은 그냥 상대를 바꾸지 않고 삐뚤빼뚤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곁에 두는 게 되게 기쁨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은 그런 의미로 엄청 소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책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모양이나 재질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아서, 저도 난 슬플 땐 몽춤을 쳐를 할 때 내지를 보통 한
80g 정도 되는 모조지 같은 걸 많이 쓰시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책을 아무거나 꺼내 드시고 내지를 이렇게 파라락 넘겨보면 그게 거의 다 미생 모조 80g짜리 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는 좀 두툼한 느낌, 푸석하고 두툼한 느낌을 좋아해서 그린라이트라는 되게 가벼운 종이가 있거든요. 그거 100g을 써요. 그러면 그린라이트 100g은 일반 모조지 100g보다 더 두꺼워요. 좀 두께감이 있어서 워낙에 가볍고 그래서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이제 살리고 싶어서 그 책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쇄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더니 그 그린라이트 내지를 이렇게 촤라락 넘기시면서 아, 이거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종이에만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인쇄소 부장님이 하시는데 뭉클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진짜 책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서 독립출판을 엄청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말 나온 김에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저 혼자 주목하고 있는 독립출판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그 글쓰기 모임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글쓰기 모임에서 택배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거를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좀 정제를 해서 옮기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버지 인터뷰 내용 자체가 20년을 넘게 이제 택배 기사님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일반적인 고생으로만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 김장할 때 가을 배추 절여가지고 택배로 하는데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기사님들끼리는 쩔배 막 이렇게 부르신대요. 그래서 쩔배에 얽힌 어떤 에피소드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생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고 그거를 보는 어떤 뭐랄까 따님의 애정 같은 게 엿보이는 것도 되게 좋았고 제목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사.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저자 이름은 기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택배 느낌을 살리려고 크래프트지로 인쇄가 돼 있는 책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표지가. 그래서 그걸 이제 사겠다고 예약 판매를 해달라 해가지고 스페인 책방에 그거를 이제 해놓고 막상 찾아가지 않고 빨리 사야 되는데 빨리 이제 돈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예약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 매주 그 원고를 너무 기다렸어서 출간되기 전에 원고를 봤었거든요. 여러분 꼭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직업 얘기를 할 때가 너무 좋은 게 뭐 방송작가도 마찬가지인데 택배기사님들도 택배기사의 처우가 나아져야 되는 게 많은 거는 맞는데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보여준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정신이나 프로페셔널리즘이나 이거를 해오면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안 나와가지고 누가 택배기사님을 한다 했을 때는 아 그래? 뭐 어떤 일이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힘들겠다. 고생이겠다. 이런 얘기만 먼저 나오는 게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의미 있고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성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으시기도 할 거예요. 일반 출판사. 왜냐면 일단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이걸 내 손으로 하는 게 정말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서 내 책이 나왔어 라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가 좋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서 자기 커리어도 되고 포트폴리오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는 이전에 했었던 2개의 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연재를 먼저 했어요. 온라인에 먼저 연재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어지면서 뭉쳐지니까 독자 팬층이 생겨서 그걸 좋아해 주신 분들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일단은 그냥 근데 오늘 얘기하는 모든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온라인에서 연재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능 프로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무한도전을 기획해서 1주차, 2주차 방송이 나갈 때 그 피드백을 못 보고 사전 제작으로 20회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즐거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이걸 모니터링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책의 형태가 돼서 그때 가서 컨택을 했을 때 생각보다 불리한 게 엄청 일단은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자를 진짜 그러면 등에 업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많은 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관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게 안 통하면 이걸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그냥 나 혼자 저는 이 디자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저의 저의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취향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성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으시다면 더더욱 온라인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놔봐야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욘세를 하는 게 혼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를 비욘세를 2회,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올리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누가 어떤 언급했던 것들을 검색했을 때 나온다거나 하면은 더 잘 만들어야지, 좀 더 잘해봐야지, 내일은 뭐 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중요한 거는 엄청난 글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작가로 살아남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일도 글을 쓸 수 있는 컨디션으로 나를 되게 다독이면서 데리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글을 쓰고 싶은데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주말마다 쓰고 싶은데 요즘 너무 피곤하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어디 술집 가서 술 시켜놓고 쓸 때도 있어요. 이거를 놀이처럼 내 스스로가 좀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휴일에 술 먹으면서 이런 글 쓰고 있는 취미 생활인인 나, 막 이런 식으로 좀 꽂혀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연재물이 그걸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썼으니까 내일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의 책들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이거를 완성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없다면 이 책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몇 챕터를 남겨놓고 막 1년 동안 이게 안 놔지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 책을 낸 경험이 없다. 내가 어떤 출판사가 들었을 때 하고 느낄 만한 것은 없지만 충분히 나는 잘 쓸 수 있고 이걸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온라인으로 먼저 연재를 해보시고 그거를 완결을 꼭 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책으로 귀사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끝까지 다 쓴 다음에 이런 완결된 스토리가 있다. 이걸 낼래 안 낼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뒷심이 부족한 아이디어는 좋으나 뒷심이 부족한 작가들 사이에서 완결된 어떤 연재물을 냈다는 거는 되게 파워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글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하다 보니까 길게 나누게 됐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은 그냥 저는 김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고장마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남들은 이걸 맛없다고 하겠지만 나는 이게 너무 내 취향 저격이고 그런 경우가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느라고 끌어안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놔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내놔봐야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별로네.
아니면 이런 별로이기는 한데 남들은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내놓은 것 자체가 되게 즐겁고 의미가 있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거를 계속 한번 쭉쭉쭉 써봐야겠다. 그래서 내 매니아를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으니까 일단 자기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욘세의 모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해야 이걸 듣고 있는 우리도 자유로워진다.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되게 특히 다양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화이팅해서 글쓰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글쓰기를 포함한 모든 창작과 예술활동은 일단 코어가 수치풀이다. 일단은 이걸 그냥 내놔야 그 다음부터 뭔가 다른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비욘세 처음 만들 때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저는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아닌지 구성이 좋은지 뭔지 막 이거를 막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걸 고민을 하다가 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뚱땅뚱땅 만들어서 첫 회는 아이패드 본체에 달린 마이크로 막 녹음을 해서 냈고요. 두 번째 방송은 진짜 잡음도 많고 막 엉망진창이었고 계속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오히려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용기를 많이 준다. 그리고 이게 막상 내놓으니까 더 별로네. 다음 주에는 이걸 해야지. 이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내놔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방송작가잖아요. 일단 주 수입은 방송으로 얻고 있는 사람인데 방송이 힘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대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의사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썼을 때 보편적이어야 되고 우리 팀을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코드에 되게 흡사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사결정권자 위에서 이 아이템을 오케이 해준 사람 입장에서도 좀 되게 들을만 해야 되고 그런 제한들이 좀 있어서 가끔은 왜 이거 왜 내 맘대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글을 쓰면서 그게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내가 고집하고 싶은 얘기는 뭐 내가 글로 쓰면 되지. 협업할 때는 지금 필요로 하는 틀에 맞춰서 뭐 최대한 뭐 많이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내가 프로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신에 글은 그냥 내가 사적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글을 써서 출판사에 드리고 했는데도 근데 나는 좀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독립출판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독립출판을 하고 있는 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건 대충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모두가 동의한 기준에서 열정을 쏟아도 그 범위 안에서 쏟아야지 모두가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쓰는 글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런 게 진짜 되게 소중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직장인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비욘세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책 그리고 그 회사 분이 들었던 좀 이런 억울한 시선 같은 거에 대해서 똥은 싸잖아요, 다들 여러분. 똥 싸러는 가지 않나요?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인스타를 한다거나 그런 짬들은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일처럼 보이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기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거나 어떤 업무 시간을 그 정해진 업무 시간 안에서 쪼개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취미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성과를 낸다고 해서 갑자기 취미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을 안 잊고 쓰고 싶은 게 바람이고 들으시는 분들도 글을 쓰고 있거나 이런 글쟁이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막 엄청 발랄하고 편하게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일 대충 끝내놓고
그리고 친구 생일도 축하해주고 이렇게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이야기를 막 내놨을 때 그걸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게 엄청 좋은 기분이어가지고 물론 비욘세 팟캐스트가 되게 열심히 크고는 있어요. 얼마 전에 팟빵 구독자 300명을 넘었고 그리고 지금 킹 작가님이랑 했던 일주일도 안 된 에피소드는 지금 거의 2만 명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건너편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밤 나왔을 때 이적 씨가 라디오는 1대1이야. 네 얘기를 듣는 사람은 건너편에 한 명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저는 결이 안 맞는 얘기지만 시간을 쪼개서 항상 비욘세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는 일상에도 되게 힘을 많이 얻고 있다. 그런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워라. 그렇습니다. 비욘세가 소상공인 여러분들, 특히 비혼 여성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을 응원해드리려고 6월 말까지 무료 광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첫 회에는 해방촌에 있는 여행이 있는 술집 서울앤소울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별샘 플레이그라운드, 서예가 캘리그라퍼를 하고 계시는 분의 어떤 작품 세계, 그리고 연락을 꼭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미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한 명도 안 보냈어요. 다들 막 DM은 와요. 이거 뭐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장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는데 막상 이걸 하기가 너무 다들 바쁘신 거지. 코로나 때문에 막 신경 쓰실 일도 많고. 그래서 다들 누워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누워 계실 때도 엄지 손가락을 놀려가지고 어떤 홍보 멘트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보내셨던 분들이 정말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보내면 하나가 바로 소개되다니, 이런 방송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최대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오랜만에 혼자 여러분이랑 1대1로 한번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동안 잘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